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이루는 건강이룸 채널입니다. 저는 40년 경력의 한의사 김응식입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죠? 점심 먹고 쏟아지는 졸음, 이유 없는 얼굴 부종, 화장실 갔다 와도 개운치 않은 느낌, 입안이 계속 쓰고 몸이 무거운 분들 많으시죠? 이게 바로 간이 보내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저는 이걸 직접 겪었습니다. 약도 운동도 없이 단지 식탁 하나로 제 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했던 증상들이 사실은 간의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간 건강 습관 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간이 보내는 신호와 5가지 식품. 어느 날 아침 눈이 탁하게 떠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붓고 눈동자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입안은 자꾸 쓰고 소화도 안 되고 배는 늘 더부룩했습니다. 나이 때문인가 하고 넘겼는데 검사해보니 간 수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모두 비정상이었습니다. 간이 말없이 SOS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한 숟가락씩 5가지 식품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2주쯤 지나면서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예전엔 진료 보면서도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환자 이야기가 흐릿하게 들렸고 답변도 느려졌죠.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가 또렷하게 들리고 생각도 맑게 정리됐습니다. 간 해독이 시작되면서 뇌의 피로가 빠졌던 겁니다. 둘째, 식곤증이 사라졌습니다. 점심만 먹으면 졸려서 책상 밑에 낮잠 담요 깔아둘 정도였죠. 그런데 식단을 바꾸고 나니 오후에도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왜일까요? 위가 편해지면 간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선 비위가 전기를 만들고 간이 그걸 저장한다고 합니다. 위장이 편해야 간도 여유 있게 제 역할을 합니다. 셋째,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어두운 회색빛에서 살구빛으로 변했고 눈동자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간이 살아났다는 신호였습니다. 넷째, 자존감이 살아났습니다. 약도 없이 운동도 하지 않고 내 몸을 내가 바꿨다는 것. 이게 정말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숨겨두었던 진짜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운동하세요, 스트레스 줄이세요 정도의 말만 듣고 돌아오시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식품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놓은 실천의 핵심입니다. 이 5가지는 저를 2주 만에 달라지게 했고 수많은 환자들에게도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그 5가지 식품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역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미역국 먹는 날이 단순한 생일 전통인 줄 아시겠지만 사실 미역은 간에 있어 청소기 역할을 합니다. 미역의 풍부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쌓이는 중금속, 독소, 지방 찌꺼기까지 붙잡아 밖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 제 역할을 못하면 눈동자가 탁해지고 소변 냄새가 진해지고 심하면 입냄새나 피부 트러블까지 이어집니다. 미역은 이 모든 걸 초기에 잡아주는 자연의 간 해독제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선 후코이단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간 기능 수치 GOT/GPT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고 심지어 만성 피로를 호소하던 대상자들이 집중력도 올라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미역을 아주 간단하게 먹었습니다. 데친 미역을 준비해 진간장 몇 방울 톡 떨어뜨려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비타민 알약보다 훨씬 강력하고 피로회복 음료보다 더 오래가는 효과를 느꼈습니다.
자, 다음 식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미역은 바다의 선물이고 간은 그 선물을 가장 먼저 반겨주는 장기입니다. 둘째, 들깨입니다. 들깨는 단순히 고소한 맛을 내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간을 깨우는 기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들깨에는 오메가3 지방산 중에서도 특히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염증을 억제하고 간세포를 보호하며 에너지 대사를 도와주는 핵심 성분입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간이 일을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대사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들깨는 말 그대로 간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꾸준히 섭취한 실험군은 간 내 지방 축적이 감소하고 ALT, AST 같은 간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흔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NASH 혹은 지방간 전 단계에서 들깨 오일의 보호 효과가 두드러졌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로 먹는 것보다 볶아서 간 들깨가루를 활용하는 것이 중년 이후 위장 부담을 덜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밥에 한 숟갈 톡, 김이나 나물 무침 위에 솔솔 뿌려 드시면 부담 없이 간을 돌보는 한 끼가 됩니다. 들깨는 단순한 고소함을 넘어서 간을 지키는 은밀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이건 간이 보내는 쓴 신호를 잠재우는 천연 해열제입니다. 입안이 쓴맛이 돌고 양치를 해도 텁텁하며 심지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는 날이 있으시다면 간의 열이 위로 치솟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간열상염이라 부르며 몸 아래 있는 간의 열이 위로 올라와 혀, 입, 눈, 머리에 영향을 주는 상태입니다. 이때 표고버섯이 그 열을 잡아줍니다. 표고버섯의 풍부한 베타글루칸은 강력한 항염 작용과 해열 작용을 하며 간의 면역 기능까지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놀라운 건 표고버섯의 이 성분이 간세포 재생을 돕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국내 임상 실험에선 표고버섯 추출물을 섭취한 실험군이 8주 뒤 ALT 수치가 평균 19% 감소했고 피로감 및 입안 건조, 집중력 장애도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저는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우려 차처럼 끓여 마시거나 볶아서 반찬으로 함께 먹었습니다. 하루 한 번 입안의 쓴맛이 줄어들고 기분이 맑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표고버섯은 입의 쓴맛을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몸 안의 염증과 열을 빼내어 간에 맑은 바람을 넣어주는 소중한 식품입니다. 넷째, 홍삼입니다. 홍삼은 단순한 보양식이 아닙니다. 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스위치를 눌러주는 자극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하면 해독만 떠올리지만 간은 해독만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입니다. 기운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가 오래가면 간도 스스로 재생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때 홍삼이 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은 간세포의 회복 속도를 높이고 면역계와 대사계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소량 섭취하면 간의 부담은 덜고 기운은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2019년 서울대병원 임상 연구에 따르면 홍삼 추출물을 2주간 섭취한 피험자 그룹은 ALT 수치가 15% 감소하고 기상 직후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게 개선됐습니다. 저 역시 셋째 날부터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엔 눈을 떠도 다시 감고 싶던 무거움이 있었는데 홍삼을 먹기 시작한 뒤로는 딸깍하고 스위치 켜지듯 눈이 떠졌습니다. 홍삼은 간의 기운을 불어넣는 엔진 스타터입니다. 다만 몸에 열이 많은 분은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는 걸 권합니다. 다섯째,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닙니다. 이건 간을 보호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방입니다. 장은 간의 후방 지원 부대입니다. 장을 지키면 간이 살고 장을 무너지게 하면 간이 과로로 무너집니다. 청국장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유산균과 바실러스균은 장을 세척하듯 청소하며 나쁜 균이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며 노폐물의 자연 배출을 돕습니다. 이게 왜 간에 좋을까요? 장이 건강해야 노폐물이 혈류를 타고 간으로 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의대 연구에 따르면 청국장을 하루 한 번 먹은 50대 이상 실험군은 4주 후 간 수치 GPT가 평균 12% 개선됐으며 복부 팽만감, 구취, 잔변감도 함께 감소했습니다. 또한 청국장은 비타민 K가 풍부해 혈액을 맑게 하고 간과 연계된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단, 시중 청국장은 나트륨 함량이 높고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 저염, 비가공 제품을 선택하시고 끓이지 말고 생으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된장찌개에 한 숟갈, 쌈에 얹어 한 숟갈, 간을 위해 하루 한 숟갈이면 충분합니다. 청국장은 냄새는 강하지만 효과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장이 간을 살리는 진짜 비밀 병기입니다.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이 5가지 식품은 단순히 몸에 좋은 재료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려 세울 수 있는 작지만 강한 실천입니다. 매일 한 숟가락, 그 작은 변화가 며칠, 몇 주 후에는 분명한 체감으로 돌아올 겁니다. 이걸 지금부터라도 해볼 걸. 그 생각이 들기 전에 오늘 바로 식탁 위에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간은 당신이 다시 돌봐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한의사가 추천하는 간에 좋은 약재 3가지. 그리고 저는 한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실제로 효과를 본 검증된 약재 3가지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식품만으로는 부족한 분들 혹은 간이 보내는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방 약재입니다. 첫째, 인진쑥입니다. 인진쑥은 한의학에서 간담의 길을 뚫는다고 할 정도로 간과 담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대표 약재입니다. 주된 효능은 담즙 분비 촉진과 간 해독 작용이며 특히 황달이나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등 간에 열이 쌓이고 독소가 축적되었을 때 효과가 탁월합니다. 후중감이나 복부 팽만감이 잦은 분들 또는 피로감이 쉽게 누적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복용법은 말린 인진쑥 10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로 40분 이상 달인 후 식후에 따뜻하게 한 컵씩 드시면 좋습니다. 약간 쌉쌀한 맛이 있지만 3일 정도만 드셔도 소화가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칡입니다. 칡은 갈근이라고도 하며 몸에 열이 많고 상체에 화가 올라오는 체질에 탁월한 약재입니다.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눈이 충혈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칡은 갈증을 해소하고 열을 아래로 내려주는 효능이 있어 간열로 인한 두통, 불면, 신경과민에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전에 따뜻한 칡차를 한 잔 드시면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린 생칡을 얇게 썰어 한두 조각 넣고 끓이거나 칡즙 형태로 섭취하셔도 됩니다. 단, 몸이 차가운 분은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길 권합니다. 셋째,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이름 그대로 5가지 맛,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을 모두 갖춘 특이한 약재로 한약에서는 오장을 조화시키는 데에 쓰입니다. 특히 간, 폐, 심장을 동시에 다스리는데 강력한 효능이 있습니다. 기운이 자주 빠지고 쉽게 피로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께 유익합니다.
간 기능 회복과 간세포 재생을 도우며 피로 누적 방지와 정신 안정에도 좋습니다. 활용법은 말린 오미자 10알에서 15알을 뜨거운 물에 우려내 차로 마시거나 꿀에 절여서 시원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단, 열이 많은 체질이나 혈압이 높은 분은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반응을 보시며 양을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약재들은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간의 정밀한 회복 과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가 잦아지고 검사 수치는 아직 정상이지만 불편감이 지속될 때 이 약재들을 함께 병행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3부 간 건강, 이제 자주 듣는 질문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질문. 피곤하면 간 때문인가요? 많은 분들이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면서 그냥 나이 탓이나 수면 부족으로 넘기십니다. 하지만 피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입안이 쓰고 눈이 탁하고 잔 피로가 하루 종일 누적된다면 이건 단순 피로가 아니라 간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자 에너지 발전소입니다. 간이 지치면 당연히 피로가 따라오고 독소가 쌓이면 몸이 무겁고 정신이 흐릿해집니다. 피로, 입, 쓴맛, 눈, 혼탁, 배, 더부룩함, 소변, 냄새, 강해짐. 이 5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한 번쯤 간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 보약 많이 먹으면 간에 무리일까요? 보약은 보약이지 해로운 건 아니지 않냐 하시지만 체질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열 많은 체질이 열성 보약을 먹으면 간에 열이 더해지고 해독 기능이 떨어지며 간 수치가 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간이 지쳐 있는데 기운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자극성 보약을 먹으면 간은 쉬지 못하고 더 혹사당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선 보약도 때를 봅니다. 간이 필요할 땐 먼저 간을 쉬게 해주고 몸이 회복 흐름을 만들었을 때 그때 기를 푹 돋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약은 체질, 시기, 증상에 맞게 조제된 약을 복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몸에 좋다니까 하고 장기 복용하는 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해독 주스를 먹으면 간이 좋아지나요? 요즘 디톡스 열풍 때문에 해독 주스 한 잔이면 간이 정화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 해독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간은 해독 기능을 하는 장기이지 해독 주스로 정화되는 기관이 아닙니다. 해독 주스에 들어가는 일부 식품들이 간에 도움되는 성분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간을 청소해 주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해독이란 1. 독소를 줄이는 식습관 2. 충분한 수면과 휴식 3. 장 건강을 통해 배출 통로를 열어주는 것 이 3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간이 스스로 회복 환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해독은 특별한 음료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습관입니다. 기적의 주스 한 병보다 꾸준한 식사와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간에게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간은 조용히 망가지고 조용히 회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식품, 그리고 3가지 한방 약재, 하루 한 숟가락씩이라도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간은 반드시 반응할 것입니다. 입안의 쓴맛, 눈의 탁함, 끝없는 피로와 부종까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신호를 알아채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만드는 습관을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깨끗이 하는 생활 습관, 그리고 간과 심장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식단 루틴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내 몸에도 적용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따뜻한 노후, 건강이룸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